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 손에 잡히는 투자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코리아인베스트의 조일교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이 시각 현재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오늘의 양상인데 최근의 수급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3월 들어와서 코스닥의 수급은요. 네. 기관들이 차익 실현하는 수급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굉장히 많이 사는 수급입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보면서 특징적인 것만 살펴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닥 2015년 누적인데요. 코스피입니다. 거래소라고 얘기하죠, 저희. 근데 2015년도 누적이 3조인데 3월달 누적이 2조 7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물 쪽에서는 완전히 외국인들이 거의 뭐 3월에 끌어모았다. 네. 기관들은 2조 2천억 팔고 있으니까 펀드 판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코스닥 수급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고 그다음에 3월달에 1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다르게 코스닥은 뭐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그걸 좀 많이 팔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특징이죠. 연기금도 많이 팔고 있고. 네. 파생으로 들어가면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전에 제가 롤오버 했던 것들 포함해서 한 26,000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꾸준히 사고 있긴 해요. 그런데 주간 선물에서 지금 오늘까지 딱 해보니까 16,000계약 플러스고요. 네. 야간 선물이 26,000계약 마이너스고 그러면 야간 선물이 또 플러스 1,000계약이니까 해보니까 이거 제가 수정을 좀 하면 한 8,900계약에서 한 9,200계약 사이가 되죠. 네, 순매도가. 예. 네. 그러니까 결도 보면 현물 쪽은 굉장히 많이 사는데 거래소에는 파생 쪽은 좀 못 사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쪽은 분명히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죠. 그래서 네. 2,000선 밑으로 떨어지면 현물이 기본 베이스가 되니까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좀 싸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아직은 파생이 있게 매도 쪽이기 때문에 한 2060에서 2090 사이에는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수급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코스피와 코스닥 혹은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보면 지금은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예, 뭐 예전도 그랬지만 요즘 네이버 기사나 포털의 기사를 보면 네. 대형주가 선방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대형주가 갈 것인가 중형주가 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게 종합주가지수 차트고요. 월봉입니다. 요게 코스닥 차트인데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는 많이 올라긴 했는데 아직 전고점 대비 못 올랐잖아요. 네.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럴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우리는 전문용어로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도 다시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성격이 있지만 네. 이렇게 전고점을 못 돌파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죠. 이게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변동성이 아마 커질 거다. 아마 조정이 나오면 코스닥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낫다는 얘기고요. 자, 요게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하고 종합주가지수인데 보십시오. 코스피 200은 아직 고점에서 여유가 많이 있네요. 여유가 많이 있죠. 예. 그만큼 못 올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좀 더 많이 올랐죠. 코스피 네. 200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블루칩이라고 얘기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전부 다 옐로칩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형태죠. 네. 그러니까 혈때 봤으면 옐로칩이나 중소형주가 이끄는 장이지 블루칩이 이끄는 장,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가 이끄는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보면 삼성전자 제외하고 포스코,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못 움직이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고 마지막을 보면 이게 대형주와 중형주의 월봉입니다. 근데 보면 앞서 똑같죠. 대형주가 이렇게 못 올라가는 보면은 중형주는 이전에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즉 다시 해서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많이 올라간 만큼 중형주가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세는 훼손되지 않겠죠. 네. 대형주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추세가 훼손되겠죠. 그래서 변동성 쪽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세는 여전히 중소형주나 코스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거래소 시장에서 중소형주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 꼽으라면은 제약주라든지 증권주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즘에 삼저 현상 이야기 다시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권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시고 계세요? 예,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를 한번 보시죠.
요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980년대와 지금의 삼저 현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같다, 뭐 이렇게 비슷하다. 그래서 네. 뭐 증거조가 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팩트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 1980년대와 지금의 삼저 현상이 과연 같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시대였죠. 자, 그리고 이 삼저라는 건 설명 안 해도 됩니까?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네. 이거죠. 근데 그때는 또 중국이 성장의 초입 구간이었죠. 지금은 좀 전에도 했지만 HSBC가 제조업지수 안 나오니까 중국은 성장이 정체돼 있잖아요. GDP도 7%에 막 방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80년대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가계부채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렇죠. 초입 구간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저 현상이 되더라도 이게 소비로 직결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증권주를 왜 갈까요? 지금 증권주는 정부의 정책에서 보면 하반기에 퇴직연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그 연금 시장에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네. 확대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에 조금 우호적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좋아지니까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가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좀 더 크게 좀 더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 됐고 건설주 그때 삼저 현상의 같은 형태를 보면 건설주 정부에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주의 근본적인 형태는 중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해외 쪽이 살아야 되는지 해외 쪽이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볼 때는 1980년대와 2015년대의 삼저 현상은 다르다. 그리고 증권사 가는 걸 가지고 끌어맞춰서 하면 안 된다. 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도 삼저 현상이 그때와 지금과는 뭐 경제적인 여건상에서 다르다고는 하지만 네. 증권주는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네. 증권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증권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 시장에서 성장성이 가능한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좀 전에 제약업종 말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작년에 저녁 방송 성공투자 꼼꼼 체크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도 했고 2월 달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대비 준비한 자료 보시면 경쟁 우위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약 바이오를 계속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는 중국 대비 경쟁력도 뛰어나지만 중국은 한의학 베이스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문화 콘텐츠 의료, 중국 소비 관련, 환경 관련 종목들이 올 1년 동안은 계속 순환매 돌면서 이렇게 계속 이게 많이 좋을 올라가면 것이다. 또 떨어져 이게 올라가면 떨어졌다 예. 올라가면 떨어졌다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차 포스코 암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려 그래도 글로벌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못 밀잖아요. 네.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종목들은요. 우리가 중국 대비 경쟁 업종에 우위에 없는 업종이라면 정부에서 이런 쪽을 정책적으로 밀어버리면 더 탄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을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중국 제조업 지수 나왔고 중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 요거 얘기 좀 할 시간 되나요? 좀 할까요? 예. 예. 제조업 지수는 안 좋았죠. 네. 제가 언론사를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언론사에 헤드라인 문구 나올 때 참 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왜냐하면 경우예요? 지금 중국 증시가 잘 가는 이유를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잘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분석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팩트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 지금 중국 증시의 그 주가 수준은 예전에 중국 GDP가 10%대의 주가 수준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가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잘 간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중국이 경기를 부양해서 10%까지 와야지만 지금 주가가 잘 가는 거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예. 근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7%대도 간당간당하니까 네. 그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한다는 거죠.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중국 증시가 잘 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로 보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2, 3년 전과 중국 증시가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2, 3년 전에요. 중국 증시 세미나 가면 한결같이 중국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참 매력적인데 중국 증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양해를 딱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는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지난주 동영상에 나옵니다. 양해 관련해서. 지금 올해 양해가 딱 나오면서 예금자 보호제도, 금리 자유화, 기금 주식 투자 확대, IPO 등록대 추진, 금융통화 완화 정책, 자본시장 경쟁력 확대 정책.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는 7%대에 묶여서
경기에 대한 방어는 계속 하고 있고 예전처럼 10%는 못 가지만 중국 정부에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런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중국 증시가 가는 이유를 헤드라인 장식한다면 경기 부양 기대감이 아니라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부양으로 간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죠. 금융시장 부양.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명성을 불투명한 걸 투명하게 바꾸고 예. 그다음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을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증시 부양체가 똑같은 형태겠죠. 그러니까 경기는 7%대 머물러 있는데 10%대 주가를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HSBC 3월 제조업 지수가 부진했다 이런 걸 볼 게 아니고요. 중국은 정책이 곧 국가 정책이 곧 펀더멘탈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회라든지 중국에서 회의하는 큰 이벤트를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중국 대비 경쟁력 강한 업종, 그다음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후광통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세한 제조업 지표 이런 거 보면 오히려 노이즈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아, 그럴까요? 예. 아무튼 중국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는 건 물론 고성장에 대한 경기 부양은 아니겠죠. 이 연착륙을 위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경기 부양책,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 확인을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인 거죠. 후광통은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네. 좋으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쪽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후광통은 중국 기업 내에서 경쟁력이 좋은 주식 가고 우리나라는 중국 대비 경쟁력이 좋은 종목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약바이오 밀니까 쪽. 제약바이오, 컨텐츠, 환경, 네. 소비 이런 것들, 뭐 골프 관련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 돌면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의 데이터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큰 이벤트라든지 큰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